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0.4%의 비밀입니다. 저도 처음에 0.4%가 뭔가 궁금해 했는데 보니까 일주일 동안 늘어난 가격이 상승한 비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꾸준히 장기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전에 읽었을 때 여기 주라기 이분이 소개한 삼성전자 그 내용을 읽고서 나름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원래 IT 쪽을 투자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리스크가 그 속도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그거보다 더 적으면서 더 좋은 종목도 많은데 '왜 그걸 하느냐.' 이런 생각이었는데 몇 년 전에 이 책을 읽고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제가 꼭 추천하는 책 수준은 아닌데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필독도서에 넣고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자, 그럼 자세히 들어가 보시죠.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우량 자산을 장기 보유하라는 겁니다. 그 자산이라는 게 꼭 주식일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저자가 주장하는 건 주식인데 저는 그게 꼭 주식 100%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도 포트폴리오로 6대 3대 1로 구성을 해라라는 주장도 했으니까 책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해 봤습니다. 주식뿐 아니라 다른 자산도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자산 물론 이 책에는 안 나오죠. 어떤 것이 우량 자산이 될 것인지 그거를 최근 17년, 18년 정도 리뷰를 하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0.4%의 비밀은 삼성전자입니다. 35년 동안 저자에 의하면 800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뒤져보니까 이 그래프밖에 없는데 이 그래프는 최근 18년 동안 12 연평균 12.7%가 오른 거로 나옵니다. 코스피 상승률이 9% 정도니까 4% 그러니까 거의 40%가 높으니까 괜찮은 거죠. 그런데 이 연평균 23%를 52분의 1승으로 1.23을 1년이 52주니까 52분의 1승을 해주면 1.004가 됩니다. 그래서 주 평균 수익률은 1%도 안 돼요. 0.4%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올라서 최근 18년 동안 주가가 7배 오르고 배당 수익률이 연 1%. 제가 여기서 저는 배당 수익률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런데 배당 수익률이 1%면은 ROE가 높은 회사치고는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폭락했을 때 삼성전자를 드디어 편입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물론 한 주 정도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총 참석 목적으로. 저는 주총 시간 되면 가는 게 취미거든요. 한 주를 갖고 있어야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포트폴리오에 그럼 한 주가 아니고 좀 많은 분량을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 단주가 아닌 투자 종목으로 넣습니다. 물론 저는 배당 수익률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보통 주가 아니고 우선주를 넣었죠. 그러면 다른 자산에 뭐가 있는 게 좋을까? 지금 사진에 보고 계시는 저층 아파트가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오래 살았던 곳입니다. 제가 결혼해서는 상계동의 19평 아파트, 중계동이죠. 중계동 19평 아파트에 살다가 아이를 낳고 나서는 아이를 맡겨야 되잖아요, 출근을 하려면. 그래서 노원역 근처 에 11평짜리 5층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꼭대기층이었는데요. 지금도 기억나네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예를 들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건 재건축 아파트로 볼 수도 있으니까 강남 아파트 뺐습니다. 어 재건축 아파트도 뺐고 바로 뒤에 있는 15
층짜리 중층 아파트, 고층은 아니죠. 중층이면 보통 한 12층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보다는 조금 높으니까 그렇게 뚜렷이 좋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건데, 어쨌든 상계 주거 아파트 방 2개짜리 소형 아파트를 가지고 해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높아요. 최근 17년 동안, 제가 왜 최근 17년으로 했냐면은 KB스타, 그러니까 국민은행이죠. 예전엔 주택은행, 예, 주택은행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예전 주택은행, 지금은 KB은행. 거기에 보면은 과거 시세가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찾아봤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저는 여기 살았을 때가 90년대 초반, 우리 아이들이 94년생이니까 그때였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전이었죠. 그런데 어쨌든 최근 17년으로 보니까 연 11.3%가 올랐어요. 삼성전자 못지않죠. 물론 삼성전자가 1% 정도 높긴 합니다만 매매가가 5.5배 상승했고 삼성전자는 7배 상승했었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배당이 나오죠. 아파트는 가지고 있으면 살거나 들어가서, 아니면 살지 않더라도 전세를 놓을 수 있는데, 전세 평균 비율을, 이것도 물론 KB은행 자료 기준입니다. 평균이 한 50%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 아까 12.7%인가 9% 거기에 배당 수익을 넣었다면 월세 수익도 넣어야 되는데, 그냥 간편하게 계산을 해보면 어, 평균 전세가율이 반 정도니까 2배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충 20%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량자산은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자산이에요. 주식으로 보자면 이익이 많이 나서 주가가 많이 오르거나 배당을 많이 주거나, 삼성전자가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그리고 뭐 소형이 특히 요즘에는 가구당 세대당 가구원이 줄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첫 번째 거는 저자가 얘기한 거고, 두 번째 거는 제가 준비를 한 거고요. 세 번째는 다시 저자가 준비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주식 투자할 때 좋은 우량주를 고르는 방법은 자본이익률이 15% 이상인 걸 찾아라. 그래서 한국에는 어떤 주요 기업 중에, 뭐 잘 모르는 기업 해봐야 저도 잘 모르지만 여러분도 잘 모르실 거라서 찾아보니까 삼성전자가 15% ROE 꾸준하게 넘었습니다. 물론 작년엔 조금 안 그랬는데 올해는 넘을 게 확실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반도체 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다른 데는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많이 높았었고, LG화학은 요즘 좀 별로 안 좋긴 한데 올해는 더 낮아졌을 겁니다. 더 낮아졌을지는 모르겠네요. ROE하고 PER하고는 다르니까요. 포스코는 최근 많이 낮아졌죠. 근데 올해는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강 값이 강세이기 때문에. 자, 주요 기업 중에서만 찾아도 15% 넘는 거를 고르면 상폐될 확률도 적고, 그리고 주가가 오를 확률도 높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 투기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데 주가 오른 게 당연하죠. 그렇지 않은 게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혹은 매출 성장률이 15%가 넘는 거를 찾아라. 이거는 찾기 좀 어렵긴 한데, 뭐 어쨌든 두 가지를 찾으면 좋을 것 같고, 자산 분배 아까 포트폴리오 하라고 나왔죠. 이거는 세계적인 대가들도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특별히 나온 거는 흑전이 아니고 적전 기업을 사라고 하네요. 특히 불황기 적전 기업 하면 주가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싸게 사서 호황기 흑전하면 가격이 오르겠죠. 매도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는 안 합니다. 저는 좀 게으른 투자자라서 1년에 딱 한 번 보거든요. 그래서 자본이익률 15% 이상으로 하는 거로는 쉬울 것 같고요. 혹은 배당 수익률이나 적전, 흑전 뭐 이런 거는 좀 뭐랄까, 액티브한 투자자, 전업 투자자나 시간이 좀 많은 분이 좋을 것 같고요. 좀 은퇴기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는 분들은 그냥 저처럼 배당 수익률이나 PER 혹은 ROE 가지고만 투자해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0.4%의 비밀은 느낌이 어떠셨나요? 0.4%가 되게
작아 보이죠. 보통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따블, 따따블, 뭐 피터 린치 같은 경우 10 루타, 10 루타는 10 배니까 엄청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계속 10 루타를 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몰빵을 하면은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저자가 얘기한 대로 포트폴리오를 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오를 주식, 그런 걸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아까 이 올해부터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세금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는데, 세금을 떼고 난 소득이 정말 소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걸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저희 동기들이 인제 은퇴 시점이 다 됐기 때문에 은퇴가 되면 시간을 쪼끔 더 건설적으로 활용할 방법에 대해서도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있고, 여러분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어 NDA, Non-Disclosure Agreement를 하고 같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친구들하고도 많이 생각해 보시고, 이 책도 뭐 아주 좋은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 볼 만한 책입니다. 제가 1 등급으로 하기는 쪼끔 아깝긴 하지만 어쨌든 IT 투자를 제가 할 수 있게 도와준 책이고요. 여러분도 꾸준하게 어 책도 읽고 상의도 하고 여러 친구들하고 공유도 하면서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